안녕하세요. 양동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적병이 생기기 쉬운 체질 두 가지와 담적병 치료를 잘 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부분을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평소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담적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담적병은 특성상 본인 체질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담적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서로 증상이 다르다 보니 자신이 담적병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나 친구가 담적병으로 고생을 할 때도 그건 담적병이니 한의원을 가봐라 라는 말을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담적병은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장부의 순환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뭉치고 굳어지고 막히는 곳들이 생기면서 담적으로 인한 독소작용이 몸 여기저기에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람마다 생활습관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담적이 쌓이는 속도도 각각 다르고 증상이 발현되는 방식도 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담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인체에서 독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제일 약한 곳, 평소 문제가 자주 생겼던 곳에 병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담적병으로 인해서 두통,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속쓰림, 가스참 등의 증상 위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변비, 설사 같은 식으로 각자 자신의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을 중심으로 담적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적병이 나타나기 쉬운 체질의 첫 번째는 흔히 냉체질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평소 손발이 차갑다, 추위를 많이 탄다, 아랫배가 자주 차갑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틀지 않고 아이스크림도 별로 안 좋아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인이 차가운 것에 약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 아이스크림, 팥빙수, 차가운 물 이런 걸 마시고 나면 속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음물을 드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런 체질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주로 위와 장의 순환이 느려지면서 담적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고, 복부의 순환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음식이나 위산이 위로 역류하기 쉽기 때문에 속쓰림, 더부룩함 등의 증상으로 담적병을 겪게 됩니다. 이런 체질이신 분들은 신진대사가 다소 느리고 혈류순환이 약하다 보니까 담적병이 악화될 때 몸 여기저기 근육과 관절이 긴장되고 뻣뻣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는 패턴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목이나 머리, 눈 쪽으로 순환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담적병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냉한 체질의 담적병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드리면 담적병 증상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졌어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몸이 무거운 게 많이 없어졌어요 와 같이 몸의 전반적인 활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치료 이외에도 평소에 체온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대추차 같이 몸 속을 데워주는 차 종류를 자주 드시면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본인 체질에 맞게 적당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잘 해서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것도 체질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몸이 냉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사실 평소 운동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되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시는 만큼 몸이 많이 좋아지게 되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체질 개선을 한다 생각하고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적병이 생기기 쉬운 체질 두 번째는 습열 체질입니다. 습열이란 한의학적 표현으로 인체 부위에서 습하면서 열이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염증 상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습열이라는 것은 바로 염증, 독소와 같이 병리적인 산물들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습열이 누적되는 체질이신 분들은 이러한 부산물들, 찌꺼기가 몸에 많이 생기거나 혹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염증, 뾰루지 등이 자주 생기는 분들, 양치질을 잘 해도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분들, 관절이 자주 붓거나 아픈 분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이런 체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체질의 분들은 평소 매운 거, 기름진 것도 좋아하고 술, 담배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상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쌓인 안 좋은 것들이 노폐물,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어느샌가 담적병이 쌓여서 자주 배가 아프다, 가스가 많이 찬다, 속이 쓰리다, 헛배가 부르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다, 팔이 자꾸 찐다든지 자주 붓는다와 같은 증상들을 다양하게 겪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담적병은 치료가 잘 되면 몸이 전반적으로 많이 깨끗해지면서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살이 빠졌다거나 부종이 없어졌네요,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적병 치료를 잘 했더니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열이 몸에 쌓이기 쉬운 체질의 분들은 평소 물을 자주 드시고 땀을 적당히 내는 운동을 하면서 몸에 쌓인 것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담적병이 생기기 쉬운 체질 중에 대표적인 2가지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담적병이라고 해도 체질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다는 점과 평소 본인 체질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면 담적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더 건강해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양동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